애니메이션과 게임, 만화와 같은 서브컬처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실보다는 그런 창작물 속의 비현실에 더 진화성을 보이는 이들을 우리는 보통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전보다야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오타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는 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オタクで反レイシズムでどういったことをやるの、漫画を描いてみたりとかイラストを描いてみたり見えるような形で講義がしたかったんです。 오타쿠에게 국경은 없다는 저 말의 훌륭한 원래 의도에는 저 역시도 크게 동의를 하지만 조금 진지하게 원칙적으로 따져보자면 저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타쿠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국경에 가장 크게 의존을 하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도 많겠지만 오타쿠의 탄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한 국가의 경제력일 겁니다. 빈곤한 국가에서 백두혈통을 타고 태어나 혼자서만 부유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해야 빈곤한 국가의 평범한 이들은 생계를 챙기기에도 바쁘니 현실 바깥의 서브컬처에 깊이 빠지는 건 당연히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비현실의 세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오타쿠들의 활동이 가능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비현실의 풍요보다는 현실의 풍요가 먼저 더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쿠들은 현실적으로 국경을 딛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고민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오타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점차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쿠가 한 사회가 적용하는 평균적인 물질적 풍요를 토대로 하여 탄생하는 존재들이 맞다면 그건 곧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타쿠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 문제를 개인의 성정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에는 곧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경제 발전은 오타쿠들을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은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자신 역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2세대 윗분들까지만 해도 즉 불과 20세기 중후반까지의 농경사회만 보더라도 한 인간이 살아가려면 자신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현대화가 되기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인 동물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을 모르는 이들에게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한 상에 앉아 시시콜콜한 대화를 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일자리를 부탁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한두 세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흔하게 통용되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고 싶다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은 부가적인 미덕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지금처럼 사회의 인프라가 갖추어질수록 인적 연결을 통해서 생존의 제어들을 제공받았던 그 방식들은 점차 사라져가게 됩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구해야 했던 공동체의 도움 따위는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받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타쿠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탄생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과거처럼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사회성을 갖출 필요도 주변 사람들과의 번거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할 필요도 없어진 그런 순간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타쿠가 단순히 개개인의 성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적 환경이 그들을 배양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활의 어느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회성이 덜 필요해진 환경에서 굉장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니 이미 어느 정도는 전 사회가 오타쿠의 덕목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타쿠를 이해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오타쿠의 고향인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역시도 아직까지는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오타쿠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멸시와 배척을 가하는 것이 여전한 주류의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의 일반적인 취향과 행동 양식에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현실로 돌아오라는 그런 염려 섞인 요구에는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의 저자 아즈마 히로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현실과 허구 중에서 어느 쪽이 그들 자신에게 더 유효한가를 저울질한 결과라고 말이죠. 즉 쉽게 말하자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허구의 세계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결과로 현실을 외면하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라는 그런 꼰대스러운 조언을 건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고 고민을 한 결과로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대방을 교정시켜 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비록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론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